한전기술 절반 매도하고 빠지는데 왜 전량 매도 안 하냐,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다, 뭐 수익폭이 줄어든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단순하게 증시가 좀 밀린다고 해서 매도할 종목이었으면 단기 포트에 편입했지, 이렇게 스윙, 중장기, 분할 매수에 대한 포트로 편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도에 대한 이유는 항상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었듯 매도 관점이 확실해야 하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좀 밀린다고 해서 계약 공시까지 나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원칙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큰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절반 매도를 하고, 손실권이 접어들어도 매도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이 부각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관점으로 보다가 상단에서 매도를 잘했던 거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ST팜도 절반 매도를 하고 잔량한 우리의 관점이 부각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관점으로 손실권이 오던 뭐가 어떻든 기다리다가 지금 38%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이대로 가면 오늘 40% 돌파하겠네요. 한전기술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 방식대로 저희는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본전치기든 손절이든 약수익이든 매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지금 절반 확실하게 수익 챙겨놓은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5일 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51%, 나스닥 종합은 1.69%, S&P 500은 1.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0% 하락했습니다. 딱 한 줄 평을 해본다고 하면은 기술주 중심의 매도가 유독 부각된 하루였다. 그에 대한 사유는 사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라클에 이어가지고 브로드컴까지 실적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왔고,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이 가능성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우리의 전략까지 미리 설계를 해두었죠. 그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 흐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알아볼 내용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브로드컴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급락이 나온 그 포인트를 이해는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브로드컴 CEO의 발언을 좀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AI 매출에 대한 마진이 BAI 부문보다 생각보다는 적다, 이 포인트에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치만 마진이 높다고 하는 그 AI가 아닌 분야에 대한 성장은 다음 분기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좀 컨퍼런스 콜이 안 좋은 내용만 있었다면 안 좋은 내용만 있었다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년도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를 생략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린 내년에 이만큼 돈을 벌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성장주들은 그러한 발표를 생략했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우려감을 더 갖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수주 잔고도 예상치보다 낮은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에 대한 매도 물량이 꽤나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전일 폭락을 보였던 오라클도 오픈 AI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을 약 1년 정도 미룰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비관론이 한층 더해진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매도가 꽤나 강했고, 오히려 이제 가치주가 기술주 및 성장주를 좀 앞지르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AI 버블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호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사실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놀랄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섹터가 좀 바뀌는 정도? 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사실 디램과 낸드의 가격도 추세가 조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점론이 언급되는 거는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기에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거고,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팡 트리거를 한번 발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딱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긴 호흡으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횡보, 박스, 하락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저희는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었어요.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나 반도체의 사이클 등 종합적인 그림을 본다고 하면, 반도체의 사이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반도체로 기회를 잡을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종목, 투자 전략,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미에 들었던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AI 버블론이 터지면 혹은 반도체가 생각보다 눌리면 우리는 모든 계획을 약간씩은 수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반도체로 몬다. 긴 호흡으로 보기 시작할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우선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그림에 지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잘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결국 이것도 그땐 그랬지 하면서, 아, 그때 남들 저기 할 때 우리 또 저기에서 또 돈 벌었지 하면서 저희는 또 웃으면서 시장을 이길 겁니다. 아마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항상 해왔던 거라서, 항상 트럼프의 관세든 뭐든 항상 해왔던 거라서 무섭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뭐 오라클, 브로드컴의 급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1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 혹시 걱정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120번이 넘는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하면서 변하지 않았던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 국장 망했다, 모조리 떠나라 라고 할 때 우린 오히려 담기 시작했고, 반도체 부정론으로 상반기 언론, 유튜브, 뭐 리포트 모조리 도배가 될 때 저희는 반도체에 집중하자고 현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올해 여러분이 모조리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는 뭐 무조건 시장과 혹은 주요 투자자와 반대되는 매매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로 하는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매수는 원하는 가격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매도는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 미련 없이 이 원칙을 지킬 뿐이라는 겁니다. AI 버블론? 뭐 쓰나미가 온다? 이런 뉴스에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VIP 전용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판단이 틀렸다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뉴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VIP 회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왜 뉴스에 흔들리냐는 거죠. 저 이호수를 믿으시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의 결과를 믿으십시오. 지금은 분명한 기회의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직전에 한전기술 목표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 사인, 더불어서 목표가 상향 조정 신호 함께 전송드렸습니다. 다들 잘들 매도하셨죠? 자, 신규 회원분들이 한전기술을 못 잡아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화요일 매수할 때, 그리고 수요일날 횡보하고 있을 때, 목요일 조금씩 간을 볼 때 저는 주구장창 매수를 계속 외치긴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안 되셨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조금 아쉽지만 할 말은 없어요. 물론 매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AP의 2026을 바라보는 매매는, 투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연말을 위한 3대 종목으로서 분명하게 계좌를 불렸고 괜찮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지금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내년 장세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그 시작의 종목이 한전기술이었던 것 정도인 거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 종목, 내가 원하는 가격, 우리가 매수할 시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그러한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이 테마의 수급이 강해서 이게 대장이라서 차트가 예뻐서 샀다가 뭐 차트가 깨지면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면 또 버리고, 그런 단기 매매 위주로 저희가 돈을 벌어오진 않았잖아요. 모두가 급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되, 편안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을 잃지 않되, 관점에 따라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와 그러한 투자, 매매를 저희는 최우선시합니다. 다음 종목 어차피 금방 나옵니다. 그 계획은 모두가 알고 계시고, 한전기술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매동, 아이고, SK하이닉스가 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무튼 반도체를 비롯한 AI 쪽에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자, 12월 1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 흐름들과 함께 시장 상황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AI 버블론이 좀 커진다고 해도 저희 포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다 AI로만 맞춰놓진 않았잖아요. AI 중심 장세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AI가 아니더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ST팜이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금융,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됐을 때 이건 이제 가치주로도 함께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내용까지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다채롭게 꾸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업종별로 깔아놓는다가 아니라 증시의 분위기
분위기별로 결국 증시가 떨어져도 우리의 포트는 충격이 최소화일 것이다.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최상위 수익률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꾸려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기술 절반 매도하고 빠지는데 왜 전량 매도 안 하냐,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다, 뭐 수익폭이 줄어든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단순하게 증시가 좀 밀린다고 해서 매도할 종목이었으면 단기 포트에 편입했지 이렇게 스윙 중장기 분할 매수에 대한 포트로 편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도에 대한 이유는 항상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었듯 매도 관점이 확실해야 하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좀 밀린다고 해서 계약 공시까지 나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원칙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큰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절반 매도를 하고 손실권이 접어들어도 매도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이 부각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관점으로 보다가 상단에서 매도를 잘했던 거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ST팜도 절반 매도를 하고 잔량한 우리의 관점이 부각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관점으로 손실권이 오던 뭐가 어떻든 기다리다가 지금 38%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이대로 가면 오늘 40% 돌파하겠네요. 한전기술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 방식대로 저희는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본전치기든 손절이든 약수익이든 매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지금 절반 확실하게 수익 챙겨놓은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